자, 매거진 이슈 이 시간에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서를 통해서 생활고를 비관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근데 잊을만 하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은 없는지 오늘 매거진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태성입니다. 네. 그동안 자리원 사건이나 전주 봉침 사건을 비롯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화주민사랑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원 사건이나 전주 봉침 사건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나 그 해당 종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은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의 인권과 그 권리, 권익에 대해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인데요. 대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상담에서부터 행정감시나 행정정책 제안까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빈곤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이나 지원이 많이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예. 그렇죠. 지난달 26일 그 전주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사건인지. 네, 그 사건은 전주의 이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발견된 사건인데요. 네. 저희가 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는 지체장애가 한 5급 정도 계시는 60대 후반의 어머니이시고요. 네. 아들은 베르니케 뇌병증 또는 턱관절 기능이 많이 상실해서 식사가 많이 불가능했다. 또는 영양실 쪽까지 있었다. 아이고, 네. 그래서 한 30대 후반의 아들로 함께 사는 가구였습니다. 네. 이분들은 그 영구임대주택 LH에서 제공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극단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봤을 때에는 경제적인 이유 한 가지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몸이 아픈 아들을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돌보면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크겠네요. 네. 만약에 내가 없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죠. 네, 그 지난 7월에도 남원에서 부자가 그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빈곤 자살이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대장암 말기인 아버지하고 결핵과 극심한 우울증을 앓던 아들이 현금 120만 원 남겨두고 집주인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사건이거든요. 예, 네. 또 돌아가신 뒤에 한 달여 만에 발견되셔서 네. 사회에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듯 전주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경제적인 이유를 기본으로 갖고 있고 그 외에 가정의 특수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면에 정부나 지자체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당 같은 이런 경제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 서비스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안타까웠던 게 있는 돈을 다 내놓고 그렇게 집주인 할머니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쓰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생활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겠지 싶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정부가 수많은 사업, 사회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전주 사례나 남원 사례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가사간병 서비스거든요. 네. 이제 가사간병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이 지원받는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네. 장애인들도 돌보지만 그 시간에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또 반면에 이제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는 사업이 있어요. 네.
즉 장애인만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장애인과 살고 있는 가족들도 지원받아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사감병 프로그램도 굉장히 빈약하지만 네. 그 외에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좀 있죠. 네. 여튼 그 울타리가 돼주는 가족에게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가족이 온전히 봉사하기에는 이후의 삶을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원인들이 되거든요. 네, 그런 네. 문제를 좀 해결하는 숨통을 열어주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송파 세모녀 사건 벌써 4년 전인데 이후에 뭐 관련 법도 제정이 되고 복지 제도를 확대하자 뭐 이런 논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송파 세모녀법은 처음부터 진단이 잘못되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은 그 송파 세모녀가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서 기초수급 신청을 하지 않아서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네. 사실 그 뒤에 언론 보도된 뒤에 시민사회단체에서 확인해 본 결과 네. 실제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추정소득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없는 제도였어요. 즉 네.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네. 그 추정소득 때문에 이분들은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한 거였고요. 결국에 이 추정소득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부당한 위법 행위다라고 판결해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근데 반면에 그 이름을 바꿔서 보장기간 확인소득이라는 형태로 다시금 추정소득처럼 부과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즉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처방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송파 세모녀법은 사실은 송파 세모녀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 그 추정소득 이미 없어지고 지금은 네. 보장기간 확인소득. 확인소득 예. 이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좀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정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 즉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네. 모두 다 추정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월 60만 원의 소득이 있다라고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정부가 소득을 부과하기 때문에 송파 세모녀 같은 경우는 3인 가구거든요. 네. 368, 180만 원의 소득이 있다라고 보고 수급 신청을 해도 수급자가 안 되는 구조인 거죠. 네, 네. 지금 보장기간 확인소득이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말 네. 그대로 보장기관이 즉 정부가 확인한 소득을 숨기는 것을 확인했다라고는 네, 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상담해본 결과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 또 몇몇 사례에 의해서 보면 추정소득처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건강하신 분들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최소 60만 원은 벌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확인된 소득을 부과하는 것이 맞고 신고해야 네. 될 의무가 있는 건데요. 네. 그렇지 않은 이제 장애인이 되지 못할 정도 또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 많이 아프지 못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나 곤란한데 어렵죠. 그분들에게도 추정소득을 60만 원 일괄 부과하다 보다 보니까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네. 사례가 발생한 거죠. 일괄 부과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정확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저희도 뭐 모금 방송을 예전에 했었는데 사연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네. 좀 수혜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좀 방법을 논의를 해보고 싶어도 현실화하기까지는 참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이 사회보장 서비스가 많기도 하지만 또 신청 자체나 신청하는 접수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주민들은 얘기하세요. 네. 저희 단체에 상담한 사례들을 들어보면 주민분들은 신청 자체도 접수 안 받아준다. 이런 표현들도 하시고요. 네. 정말 상담이 불친절해서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불평도 하셔요. 네. 근데 저희 최근에 가장 그 사례 중에 한 70대 후반의 할머니께서 네.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자를 신청하고 그런 상담을 했는데 네. 안 된다. 말도 못 꺼내게 한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자녀분하고 함께 예. 주민센터를 갔는데도 역시 똑같이 상담했지만 신청 접수조차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저희 상담된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해본 결과 공무원들이 그 부양 의무자의 가구 원 수를 잘못 계산해서 접수 자체를 안 받아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주민센터에서 거절당했을 때 찾아갈 곳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같이 시민단체에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네. 정부의 전달 체계를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맞네요. 네. 예, 뭐 어떤 원칙 정해준 룰 방법
방법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면 네. 어떻게 그것을 찾아서 다시 개선할 수 있을지 뭐 지금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네.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희 단체에서 주민권익옹호센터를 각 지자체에 뭐 선거 때마다 오히려 공약으로 좀 만들어라라고 저희가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우리 전주도 전라북도도 이 주민권익옹호센터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또 네. 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아직 설치 안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예. 그 뭐랄까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는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좀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요? 예, 저도 사회복지학과에 나온 사회복지사인데요. 네. 행정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모두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예, 즉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 직업과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상 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주된 업무가 부정수급을 막는 것,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의 주된 업무가 그것이래요. 네. 즉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주는 업무보다는 부정수급을 막고 예산은 낭비를 막는 게 기본 공무원의 업무이고 자세이다 보니까 네.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줘야 될 곳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한다고 그렇게 전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지자체나 정부도 문제지만 우리 그 시민들도 조금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지면 예.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절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저희 한 사례로는 시의원께서 지역구에 있는 노인 한 분을 발굴해서 수급 신청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렇게 시의원이 나서도 어려움을 좀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엔 공무원이 또 실수로 잘못 판단해서 수급자가 안 됐다고 저희 단체가 본 사례도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래서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네, 네. 예. 꼭 마련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서 못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다 모든 그런 문제들이 저희 단체에 올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런 네. 문제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연말이라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지금 평화주민사랑방에 많이들 오시죠? 도움 받으러. 뭐 저희 단체 워낙 작고 뭐 전국에서 가장 작은 단체이기도 해서 뭐 이렇게 도움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담도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가다 못해서 이제 소문 또는 소개를 받아서 저희 단체에 오기 때문에 네. 정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 단계에서 저희 단체에 와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정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 방송을 계기로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 손 내미시면 저희가 네. 도와주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당연히.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